만난 사람. 안수익이 만난 사람은 정읍의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이슈가 되는 인물들을 초대하거나 찾아가서 그들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정읍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죠. 전통문화 바라보기라는 신간서적을 들고 오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종호 단장인데요. 귀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잠깐만요. 우리 김용호 단장님 바로 소개 들어갔는데 저희가 오늘 모시기 전에 지난번에 미리서 한방우리 백숙을 먹으면서 신간 서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런 화면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화면 먼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보내셨는데 회장님. 네, 축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찍고 계시는 우리 저기 이문웅 실장님. 네. 그 책을 우리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떻게 옛날에 전북일보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부산 구가원에 있을 때 부산일보에도 했었거든요. 칼럼을 썼었어요. 부산일보, 국제신문 거긴 2개밖에 없거든요.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다음에 쿠키 뉴스, 그다음에 전북중앙, 전북일보,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전통문화재단, 그다음에 예술경영지원센터 8군데 정도 되는 데에서 좀 모았어요. 모았었어요. 이게 전북일보에서도 지금 누가 한 달에 2번 정도 나오나? 아니요, 매주. 네, 그래도 조금 너무나 쉽게 전공자들이나 비전공자들이 봐도 일반인이 봐도 이 전통 연구구나 아주 쉽게 되도록이면 그렇게 쓰고 있죠. 근데 전공자들이 보면 싱거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전공자보다 비전공자 일반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 지역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문화예술과 관련한 소중한 책이 나왔어요. 문화 사발품로 문화로서 이 전통문화 바라보기를 위하여. 위하여.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첫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단장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력을 쭉 SNS부터 해서 시립국악단 홈페이지 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이력 소개까지 낱낱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용호, 네. 1968년 2월 18일 서울 출생, 우리 나이로 56세. 만 나이로 50. 네. 서울 방배중학교, 아, 네. 중학교까지. 희문고등학교, 네.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1년 만에 중퇴, 그 이후에 영남대학교, 한국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제82-45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로 음악적, 전통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1999년 제69회 춘향제 춘향국악대전 기악국 대상을 차지합니다. 이후에 국립부산국악원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악장을 역임했고요. 2016년 3월부터 19년 12월까지 대구시 교육청 산하의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서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로 넘어옵니다. 2019년 3월 11일부터 2021년까지 약 3년 동안 전주에 있죠? 네, 전주에서 남원에 있나요? 아닙니다. 전북도립국악원에 전북도립국악원의 교육학예실장을 역임하면서 이제 학술적 재능까지 발휘하게 됩니다. 이후에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 현재까지 정읍시립국악단 단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계약 앞두고 있죠? 네, 부끄럽습니다. 계약 중입니다. 네, 계약 중입니다. 김용호 단장 그의 이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주 대사수청 운영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시고요. 전라북도 국악관현악단 운영위원 그리고 어린이 국악관현악 어린이 국악관현악 도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 캄스라고 그러나요? 네. KAMS 시민평가위원 현재 전북일보에 시상 정부 시상하는 그 대회가 있거든요. 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네. 거기에 이제 현장 평가위원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전북일보에서 매주 칼럼을 전통문화 바라보기라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사단법 국가 미래연구원 칼럼리스트 서로는 민속원에서 펴낸 산조 아쟁 2번과 연주 그리고 2006년에 아쟁 창작곡집 1집 그리고 신간서적 이번에 발간한 전통문화 바라보기까지 3권의 책까지 저술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 제가 많이 만나보면 실기를 잘한다든지 또는 이론에 해박하다든지 또는 문화행정을 한다든지 한 분야의 전문가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기와 또 학술적인 이론 그리고 문화 행정까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글까지 잘 써서 작가의 간열까지 옳은 김용호, 당신은 전통문화계의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보석 같은 사람. 당신은 최고의 욕심쟁이. 풋풋풋. 네, 해봤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배우고 서울로 올라가려 했더니 선생님이 너 나 몰래 죽였겠다. 그래서 전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석대학교를 소개를 시켜주고 이제 우석대 국악과를 가라. 예, 거기가 우리나라 최고 이제 저기 왜냐면 출신들이 엄청난 인간문화재도 많고요. 우석대학은 거의 이제 그 하여튼 대단한 인적 재원을 갖고 있는 국악과에서는 되게 유명한 학교입니다. 우석대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석대 국악과에서 대학 때는 네. 국악이어도 어떤 걸 좀? 전 아쟁이었어요. 소리로 하기엔 그때 이제 일주 선생님한테 3년 정도 배웠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 소리 판소리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뭔가 찾아보니까 그 아쟁 소리였거든요. 그 아쟁을 이제 배우게 됐죠. 아쟁으로 이제 판소리와 아쟁을 같이 했죠. 또 하고 완창은 못했고요. 춘향가 3시간 소리 3시간 정도. 춘향가 동초제가 한 6시간 정도 네, 되는데요. 일주 선생님이 또 네, 동초제 소리. 네, 6시간 정도 그때 같이 수학했던 분들이 이제 대사스놀이 송재영 이사장, 그다음에 장문희 지금 명창, 네, 뭐 그런 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었죠. 여기 옛날에 돌아가신 주호정 단장님도 저랑 같이 수업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국악 전공을 하셨고 네. 또 이력을 보니까 대구 영남대를 다니시던데 네. 거기는 어떤 네. 계기로? 네, 제가 대학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당시 60년대에는 가장 전통 문화 예술이 활발하게 융성할 때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 예정자로 시험을 봤어요. 경북도 있고. 네. 거기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전주에서 대구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막 다녔었어요. 매주. 네, 취업을 미리 해가지고. 네, 그래서 92년도에 그래서 시작을 해서 이제 거기 있는 지휘자님이 첫 지휘자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하신 피리 명인이셨는데 그분이 영남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서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대학원을 또 그분이 많으셨어요. 우리 학교 안 하는 학교 이제 영남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대학원은 이제 박사학위는 그 송방송 국립국악 원장님을 하시는 분이 영남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네,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악을 하면서 해외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처음이었거든요. 30대 국립국악 원장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영남대학교를 국악과를 처음 만들 때 그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은 이제 한예종 교수님을 모셔서 예술진흥원장까지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밑에서 또 수학을 했습니다. 박사학위. 거의 전국구시네.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서 학교 다니시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하시고 그 대구에서도 하시고 네. 국악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런 학창 시절을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휘문고 하면 저도 떠오르는 분들이 많죠. 요즘 피겨스케이팅 세계대회 나가서 차준환. 저 몰랐어요. 휘문고 저 몰랐습니다. 네. 뭐 농구 한때 뭐 신동파 감독, 네, 정인교 선수, 네, 최희암 감독 이런 분들 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뭐 서장혁, 그렇죠, 서장, 서지호, 네, 이런 그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 우리 정읍 출신의 박근영, 네네네, 선수분들, 네, 저희 정읍 출신. 그리고 뭐 소설가 김훈, 네 맞습니다. 또 우리 뭐 송승환 씨, 네 송승환, 네 단타 하시는 분, 네 맞아요. 또 방송인으로는 아나운서 손석희, 짜임태, 맞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또 가수 이용, 저희 합창단 출신, 대단하시네. 이런 분들 쭉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신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김용 원장님이신데. 이런 질문 그렇습니다만 금수저 출신이 아닌가. 금수저긴 하였는데 이제 쫓겨난 금수저였어요. 아버님이 좀 사업을 좀 크게 하셨어요. 네, 옛날에 그 샘표관장이라고 학교의 회장님 46년도에 이제 아버님이 그 창업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그걸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독자적으로 나아가고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적으로는 좀 모자라는 걸 없이 잘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국악을 하니까 제가 막내였거든요. 네, 우리 바로 위에 누나가 저랑 한 8살 차이인데 제가 막내 안 날라다가 낳은 자식인데 기생오리 미치탄다는 그런 편견이 되게 많으셔가지고요. 뭐 학비부터 해갖고 거의 생활비를 안 주셨어요. 네, 여기 전주 내려왔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게 막 접시 닦기도 하고 막 진짜 요가라도 하고
내려와서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물 젖은 빵을 먹어보자. 아, 네, 정말 고생하면서 근데 어머니가 몰래 이렇게 용돈 주고 하고 그리고 거의 뭐 한 3년 동안은 아버지를 못 뵀어요. 그 시절에는 문화 네, 예술 너무, 쪽에는 네. 아주 광대라는 거. 네네네 아주 천박하게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저를 그냥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돌아가셔갖고 저는 참 안도가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불효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갔죠. 단장님께서는 네. 지역을 두루두루 많이 이렇게 다니셨더라고요. 네네네. 서울에서 시작해서 네네네. 대구, 부산, 전남, 진도, 이제 전주, 정읍까지 네. 이렇게 영혼함을 두루 다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 다니시면서 어떤 그 삶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화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지역마다의 특색 내지는 느끼셨던 점 있으시면 소개 한번 하시죠. 기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상도에서 두 곳을 이제 경북도 입국학원하고 그다음에 국립부산국악원을 다녔고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도립국악원하고 국립남도국악원을 다녔잖아요. 여기 정원까지 하면 이제 세 군데인데 이 호남과 영남에 대한 예술적인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딱 구별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메나리 톨이라 그래갖고 산을 올라가니까 그 지형이 영남은 산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평지가 많고 그 옥토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즐기는 노래가 메나리는 산을 올라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리거나 약간의 그 풍요로운 소리를 하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메나리 쪼라 그래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소위 말해서 호남에서 농연이 깊어요. 이렇게 가는데 네. 이제 영남 같은 경우는 나나나니 나나나나니 나나 이렇게 하고 자라요. 농연이 녹음이 잘고 그 다음에 그 멜로디가 많이 바뀌어요. 자주.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거나 막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변화가 많이 있어야지 사람 마음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옥토가 많으니까 풍요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느긋하고 육자배기 톨이라 해갖고 그런 톨이가 많아서 흥타령은 이제 많이 하게 되면 경상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약간 늘어지면서 풀어주면서 약간 넓은 대지를 보면서 이런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느낌 알겠어요. 네, 그 느낌. 네, 그러니까 하나를 꼽자면 밀양아리랑과 진도아리랑을 보면은요. 네. 밀양아리랑을 잘 들어보시면 따라나리나나 따라나리나나 따라나리나나니나나 이렇게 가잖아요. 자주 바뀌고 농음이 작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도아리 아리랑 스리랑 이 요성부터가 굵고 천천히 아무리 빨리 해도 아리가 났네 아리랑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밀양아리랑은 잘 아시잖아요. 날 좀 보소 막 이렇게 하고 잘게 계속 끊기면서 네. 새로운 걸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지루하지 않게. 근데 그런 게 음악적인 특징. 네, 그런 것 같아요. 신바람이 났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신바람이 났어요. 그런 걸 이제 알려주고 터득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시립국악단의 공연들이 네, 새로운 다채롭게. 음악들이 그렇죠. 나오는 것 같아요. 묵혀 있는 음악이 아니고 좀 네. 연령 있는 음악, 대중과 갈수. 요즘은 이제 우리 정읍시립국악단이 트로트도 약간 국악 쪽으로 변형을 시켜서 막걸리 한 잔도 부르기도 하고 뭐 벚꽃 엔딩 같은 것도 여러분과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불러주기도 하고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음악을 세종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으로 다양한 네. 장르들을 너무 예술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걸 맞아요. 뭐 전공자들만의 대한 음악이 아니고 그렇죠. 네. 시민들과 함께 그렇죠. 갈 수 있는 음악을 해야 되는 음악. 네. 그 아주 좋은 네. 그렇죠. 생각이십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채색했던 분을 또 이렇게 신바람 나게 네. 또 음률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에 책을 발간하셨던데 네네네. 지금 그 책이 전통문화 바라보기 네네네. 현재 교보문고를 비롯한 서점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적? 네, 뭐 예상외로 예상외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니 카담집은 뭐 안 팔린다는 그런 예상을 깨고 예수 24에서는 20위까지 네, 올라갔고요. 지금은 55위입니다. 오늘 보니까 55위. 네.